네, 다행히 녹화가 되기는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다가 렉이 나면 전부 다 녹화된 게 없어지는 통에 아까 겁이 나서 녹화를 중단하고 일단 저장을 했는데 다행히 된 것 같아요. 아까 동산 부동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죠. 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요. 부동산하고 동산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아닐 부자에 움직이는 동산에다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지와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이 부동산이 누구 건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 99조하고 186조를 봐야 되고 188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여러분들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면 땅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아파트는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이죠. 왜요? 아파트는 땅 위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죠. 땅 위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또 뭐가 있죠? 건물. 여러분들 강의하게 되는 강의실. 그러면 땅 위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인데 땅 위에 있는 것 중에 나무 이거는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인데 나무는 캐서 딴 데로 옮겨 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동산으로 봐요. 그러면 건물 중에 건물을 짓기는 지었는데 띄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건물 있잖아요. 이것도 동산인가요? 동산으로는 안 보고 주택으로 등기하면 그건 이제 건물이 되기는 하죠.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건물이고 그게 아니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면 등기 안 하고 동산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죠.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알기가 좀 몰라도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저게 동산일까 부동산일까 모르겠는 게 좀 있기는 해요. 대표적인 동산은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가재도구라고 하는 거 있죠. 가재도구가 뭐죠? 집에 있는 TV, 가구, 뭐 칼, 도마 이런 게 가재 도구죠. 이거는 들고 옮길 수 있죠.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또 세탁기, 냉장고, 하이마트 얘기를 하는 것 같네. 하여튼 자 이런 것들이 동산이에요. 토지도 아니고 그 정착물도 아니죠. 나무도 아까 동산이라고 그랬죠. 자동차는 뭐 대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동산이에요. 선박은 동산이기는 한데 크니까 좀 따로 관리해요. 선박도 등기부 비슷한 거를 만들어요. 자동차도 비슷한 게 있죠.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부동산은 등기부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등기부를 봐야죠. 등기부를 열어놨어요. 아까.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가 있고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는 이제 이런 게 부동산 등기부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A4지를 가로로. 요새는 보기 좋게 이걸 이제 A4지를 세로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등기부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법인 등기부인데 옛날에는 이 법인 등기부만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는 전부 다 세로로 나와요. 보기 좋게. 자,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잘 알겠어요? 쭉 넘기면 부동산 등기부는 야, 이 건물이 어디 있는 거냐? 그다음에 이 건물은 뭐냐? 이 건물은 지상 6층, 지하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이 부동산은. 그게 표제부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 촉촉촉촉 지웠죠. 중간에 바뀌면서 이렇게 다 지우고 최종적으로 안 지워져 있는 거. 이게 최종이거든요. 이 빨간 줄 그은 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붉을 주자를 쓰고 지웠다는 말자, 말소했다는 걸 써서 주말했다고 그래요. 빨간 줄 그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전과 생기면 빨간 줄 간다고 그러죠. 이런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빨간 줄을 긋지는 않는데 이렇게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 해서 이제 빨간 줄 그었다, 빨간 줄 그었다 이러죠. 전과는 다른 데에 기재하죠. 범죄 사실 증명서, 뭐 범죄 기록조회 증명, 뭐 범죄 증명서 뭐 이런 거에 기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지는 않아요. 못 보죠. 이게 이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 부산광역시 부전동에 있는 217-1번지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라도 떼어볼 수 있어서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려고 하거나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거나 임대차를 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인터넷 전자등기소에 가서 600원 내지 1200원을 내고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표제부는 이 건물이 이 부동산이 어떤 건지 얘기해주고, 갑구는 소유자를 얘기해줘요. 이 소유자는 누구냐면 주식회사 은하필름이라고 하는 데가 소유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은하필름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법인이죠. 뭐 다른 게 있나 쭉 보면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깨끗하죠. 그리고 을구는 뭐냐 하면 누가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혹시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런 건 없냐 이거예요. 여기 지워진 거는 다 지운 거니까 없는 건데, 처음에 전세금으로 어디다 설정했냐 하면 한국 피자헛이 피자헛 들어와 있던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피자헛이 전세권을 설정해서 피자헛이 들어와 있던 건물이죠. 아주 좋은 건물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었어요? 한일은행 알아요? 지금은 우리은행으로 바뀐, 한일이었다 한빛이었다 우리은행으로 바뀐, 은행도 들어와 있었죠.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했었고, 통상은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게 아니라 참 은행에서 이건 돈을 빌린 거죠. 네,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한빛은행 이런 데서 돈을 빌렸다가 다 지웠죠. 그러면 등기가 어디 남아있냐면 여기 남아있는 이게 최종이에요. 여기는 안 지웠잖아요. 우리은행에서 얼마를 빌렸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2억 원이 채권 최고액이니까 10억 정도 빌렸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10억 정도를 빌려서 아까 이 판소모드를 빌렸구나. 그래서 깜짝이야. 안 됐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부가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부 하나만 더 볼게요. 또 마침 건물인데. 이 등기부 왜 떴냐 하면 아까 개 사고 난 거 있죠. 그 개 사고 난 거에 혹시 그 건물주나 누가 그 나땡땡 씨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띄워봤어요. 경주시 구성면 소천리 215-왜 1필지라고 하는 곳에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띄워봤더니 이 건물은 이런 건물이고, 철근 콘크리트조로 된 건물이고, 표제부에 돼 있고, 소유자는 갑구에서 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어요. 표제부는 이 부동산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건물은 슬라브 지붕으로 된 단층 체험 기반 시설, 이게 아까 그 펜션이에요. 펜션을 체험 기반 시설이라고 했고, 소유자는 영주시네요. 영주시가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나땡땡 씨는 여기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거나 이걸 빌려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로 우리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 또 띄워봤고, 또 부동산 등기부를 하나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열어놨는데, 요거는 지금 가산 퍼블릭라고 하는 거, 광고하는 거 유튜브에서 봤을지 모르겠어요. 가산에 지식산업센터라는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 가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소유자가 삼성물산이었어요. 거기 부동산의 대부분이. 그 부동산 중에 일부를 시행법인이 사서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등기부가 하나 있어요. 네, 이게 그 등기부예요. 등기사항 정부증명서인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6 B동, AB 하는 B동이에요. 이게 이 B동에 있는 건물이고, 건물을 표제부에 어떤 건물인지 얘기해 준다고 그랬죠. 어떤 건물이에요? 하나 보세요. 6층 공장이네요. 근데 쭉쭉쭉 지웠으니까 최신은 이거죠. 6층 공장인데 지층도 있고 1층부터 6층까지 있고 옥탑이 있고, 이게 소유자는 누굴까? 소유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였어요. 삼성. 여기가 갖고 있는데, 보세요. 계속 삼성인가 봐야죠. 보존했다가 합병하면서 삼성물산이 뭐랑 합병했잖아요. 삼성끼리 합병했었어요. 그랬고, 삼성이 돈을 어디서 빌렸네요. 한국산업은행에서. 이건 어디에 써 있다고 그랬죠?
을구에 써 있어요.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얼마를 빌렸나요? 10백, 1000만, 10만, 10억 아닌가? 10만, 10만, 10백, 1000만, 10만, 10억, 150억을 빌렸네요. 150억을 이렇게 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채권 최고액으로. 다시 등기부로 돌아갑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아까 이제 그걸 보면 알겠죠.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관한 변동사항을 적어요. 흔히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 등기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발급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 등기소도 여러분들 크롬으로 잘 안 돼요. 크롬으로 되나 해볼까요? 크롬.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디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을 아이디 없이 그냥 계속 열람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누구라도 등기부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혹시 여기로 안 되는지 모르니까. 이건 되잖아요. 익스플로러로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부동산이 뭔지 뭐 이런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렇게 등기부를 발급받으면 그 등기부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고 별도 파일을 월요일날 첨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서가 여기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이건 아니네요. 뭐 이런 식으로도 쓰고 아주 잘 안 보이죠.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송 사건에서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죠. 목적물 소재지,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뭐 얼마간 빌린다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만드는데 이 임대차 계약서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저 지금 하나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파일을 다시 올려서 설명을 좀 할게요. 원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한 거는 오늘은 시간이 되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요새 임대차 3법이 계속 얘기가 많으니까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주택임대차는 법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핵심 몇 가지는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텐데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대항력까지만 설명하면 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하는 형태와 관련해서 이런 표를 여기에서 만들어 놨길래 가져왔어요. Easy Law GOKR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놨는데 굳이 말하면 뭐 우리는 이런 표를 몰라도 다 아는데 일단 전세 들어봤죠? 전세가 하나 또 있네요. 여기 반전세, 사글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세권은 아까 그 피자헛처럼 피자헛이 부산에 있는 어떤 건물 빌릴 때 전세권 설정하고 빌리죠. 자기 피자헛이나 이런 되게 큰 데는 들어가면서 집주인한테 나 전세권이라고 하는 걸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전세권 등기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나라에만 있냐 하면 월세를 안 내고 아마 그 피자헛 저기는 월세를 내는 거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10억짜리 집을 또는 뭐 1억짜리 집을 8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을 내요. 그러면 그 8천만 원을 옛날에는 은행에 집어넣어 놓으면 이자가 꽤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 이자로 집주인은 먹고 사는 거고, 먹고 살든 뭐 하여튼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전세였는데 그거를 등기까지 하면 이게 이제 등기 전세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전세는 등기를 안 하거든요. 미등기 전세예요. 전세금을 주고 차임은 안 주는데 등기는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임대차 계약의 한 형태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전세금도 주고 보증금이죠. 전세금이. 월세도 조금 지급하죠. 근데 요새는 이런 게 점점 없어져서 옛날엔 이런 전세권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였는데 점점 사람들이 수익용 부동산 이렇게 하니까 집에 사는데도 월세를 얼마씩 내게 하죠. 아예 월세만 내는 거 이런 건 이제 사골세라고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발음이 이제 사골세, 사글세 이렇게 되면서 사글세가 됐는데 돈을 얼마씩 매월 내는 거 뭐 이거는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만 사글세라고 하지는 않고 뭐 매달 얼마씩 내는 것도 사글세라고 하기는 해요.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를 하면 집을 빌리면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까 부동산 등기부 증명서 받지만 거기에 임대차 등기 거의 안 하거든요.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안 해줘요. 집주인들이 저 집 빌리러 온 사람이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나 너한테 집 안 빌려준다고 이렇게 하지 등기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집 팔면 옛날에는 임차인이 쫓겨났어요. 100%. 임차인이 저 여기 원래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등기를 안 한 경우에도 주택을 넘겨받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제3자가 와가지고 너 뭐냐? 왜 여기 사냐? 이렇게 얘기해도 나 여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버틸 수 있는 이게 대항력이에요. 보증금 주면 나갑니다. 보증금 안 받으면 나는 안 나갑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러니까 보증금 내줄 때까지는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다음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또는 뭐 집주인이 돈을 못 줘서 집주인이 다른 데서 막 돈을 빌리는 바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집주인한테 5천만 원 내고 2억 내고 들어갔는데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집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집을 낙찰받아서 가지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무슨 소리예요? 나 2억 가지고 있어요. 2억 있으니까 2억을 내주면 나갈게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대항력이에요. 버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알았어 나갈 텐데 나 보증금 받아가야지. 그래서 그 보증금을 회수해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근저당하고 똑같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먼저 받아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설명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할 텐데 일단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아까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다음 날 발생한다고 그랬죠. 2일 발생해요. 그러면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거나 팔리더라도 넘어가는 거 경매되거나 팔리더라도 새로운 집주인한테 나 여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살 거예요. 이게 대항력.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가 되더라도 보증금 안 주면 나는 집 비워주지 않을래요. 대항력. 그 다음에 이런 대항력을 갖추고 여기 이제 확정일자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 가면 확정일자 해주세요 이러면 꽝 찍어주는 거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되는 경우에도 팔린 돈에서 환가대금, 이게 팔린 대금이에요. 팔린 돈에서 내 뒤에 있는 담보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사실은 이렇게 하면 다 설명한 건데 꽤 어려워서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할 거거든요. 또 써놨어요. 여러 차례 내가 또 써놓고 했는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요 파워포인트를 다음 시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설명할 때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요 다가구 주택 임대차는 이제 읽지 마세요. 요거는 처음에 강의를 할 때 꼭 넣어놓고 설명을 했는데 괜히 복잡하기만 하거나 괜한 혼동만 줄 우려가 있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